방송 그래픽은 복잡한 것을 간결하고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모니터 보고서에서 그래픽 관련 의견 보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 3도에 머물면서 아침 기온과 차이가 없겠고요. 오늘보다는 무려 10도나 낮아서 춥겠습니다. 이후 모레부터는 다시 영하권의 추위가 찾아옵니다. 사흘 동안의 낮 기온과 아침 기온의 추세를 설명한 그래픽에 대한 의견입니다. 일반 시청자 입장에서는 읽는데 한참 걸릴 수 있었다. 아침 기온의 변화와 낮 기온의 변화 추세를 따로 보여줬다면 더 빠르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반면 동해안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불이 나면 크게 번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날씨 그래픽입니다. 영동지방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졌다는 내용입니다. 건조주의보라는 글자가 서해안 쪽에 있는 것보다는 해당 지역 옆에 글자를 배치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이번엔 잘 식별되지 않는다는 그래픽 하나 더 보겠습니다. 14일 현재로 한 2,300만 명 정도 되는데 프랑스도 빠르지는 않은 편입니다. 1차, 2차 합쳐가지고 260만 정도 됩니다. 이스라엘 가장 빠른 나라죠. 벌써 253만인데. 나라별 백신 접종 현황은 백신 접종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컸다. 다만 해당 국가명이 바탕색과 비슷해서 식별이 어려웠던 것은 아쉬웠다고 평했습니다. 서영석 YTN 그래픽센터장은 가동력이 떨어지는 부분은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기상특보 내용을 해당 지역 위에 표시하는 것은 화면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그래픽 포맷을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YTN은 24시간 뉴스를 해야 하기에 그래픽 양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간결하면서도 퀄리티 있게 내용을 잘 정리해서 보여준다는 모니터 평가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품격이 다른 뉴스 채널답게 그래픽 한 장 한 장에도 더 세심하게 마음을 담겠습니다. 잊을만 하면 터져나오는 것이 스포츠계의 폭력 문제입니다. 프로 배구계에서 촉발된 이번 사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기사 댓글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으로 중징계를 받은 이재영, 이다영 자매가 외신에도 났다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쌍둥이 자매를 꾸짖는 내용이 대부분인 가운데 학교 폭력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댓글도 적지 않습니다. 이참에 못 끊으면 또 폭력으로 또 똑같은 일 벌어진다. 진짜 부끄러운 건 외신에 보도되는 것보다 현재 2021년도까지 이 폭행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다. 메달에 집착하는 우리나라 학교 운동부 제도가 문제라는 지적도 공감을 얻었습니다. 스포츠 강국 필요 없고요. 학교 폭력 없이, 걱정 없이 학교 보내는 세상이 더 중요하다. 학교 폭력에 연루된 선수는 앞으로 프로배구 선수가 될 수 없다는 기사에도 댓글이 많았는데 이번에 문제가 된 선수들은 제명을 면하게 됐다는 내용에 반발이 잇따랐습니다. 또 배구계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으로 확산해야 한다는 제안도 이어집니다. 더불어 이번 사안을 다룬 언론의 보도 행태도 비판받았습니다. 사건의 본질이 아닌 SNS가 문제라는 식으로 쓰고 가해자의 꿈도 산산조각이 났다는 내용으로 승리지상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YTN 기사 역시 자유롭지 않습니다. YTN 모니터단은 학교 폭력 문제가 쟁점인 이번 사안을 올림픽 성과로 연결한 시각은 다소 아쉬웠다고 평했습니다. 심석희 선수, 고 최숙현 선수 사건 이후에도 이를 보도하는 언론의 관행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는 지적, 유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입니다.